자, 아홉 번째 단원 등비수열 개념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등비수열 앞에서 우리가 등차 수열 배웠죠. 등차 수열은 차이가 일정한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 했고, 그러면 등비수열은 뭘까요? 비율. 여기 말하는 비는 비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율이 일정한 수열을 등비수열이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요런 의미. 전의 항에서 수열 일반 항은 다 알죠. 그래서 다음 항이 되기 위해서 전의 항에서 이제 r을 곱하면 된다. 이 r을 뭐라 하냐? 공비라고 합니다. 공비. 그래서 앞단원의 등차 수열에서는 초항하고 공차가 있었고, 등비 수열에서는 초항과 공비 이렇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것, 이제 등비 수열도 일반항으로 나타낸다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자, 초항이 있고요. 초항이 있고 이제 일정한 공비를 곱하게 되는 거죠.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이 되려면 공비를 몇 번 곱하면 됩니까? 세 번 곱하면 되죠. 그죠? 세 번째 항이 되기 위해서 공비를 두 번 곱하고. 그러니까 따라서 자, n번째 항이 되기 위해서는 초항에서 공비를 몇 번 곱한다? n-1번 곱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등비수열의 일반항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고, 등차 수열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비수열. 그 다음에 또 이제 등차 수열에서도 했지만 등차 중항이라는 게 있었죠. 등차 중항. 등차 중항은 앞에 거 뒤에 거 더하면 가운데 거의 2배다 라는 게 등차 중항이었고, 등비 중항은 뭘까요? 앞에 거랑 뒤에 거 비율이니까 곱하게 되면 어떻다? 가운데 거의 제곱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등비 중항이라 한다. 자, 어쨌든 개념은 저렇게 이제 간단한데 문제를 통해서 확실히 익히는 게 머릿속에 잘 들어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표용, 필수형 풀어봅시다. 대표용 1번 볼게요. 자, 등비수열에 대하여 세 번째 항이 A3이 12다. 그리고 여섯 번째 항이 96이다. A6이 96이다. 일반항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A3은 초항에서 공비를 2번 곱한 거가 되겠고, A6은 초항에서 공비를 5번 곱한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거 A6에서 A3을 나눠보면 어떻게 됩니까? R3승이 되겠죠. R3승이 되겠고, 그리고 이거는 96에서 12를 나누는 거니까 계산하면 얼마? 8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공비가 얼마다? 2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2라는 걸 알았으니까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어서 4a는 얼마? 10이다. 그래서 a는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알아낼 수 있으니까 일반항을 적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초항, 그리고 공비가 2, 그리고 n-1승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 두 번째는 아홉 번째 항을 구하라. 그러면은 우리 이제 했죠. 그 앞에 등차수열에서 일반항의 의미. 그래서 이 n에다가 얼마를 넣는다? 9를 넣는다. 여기다 9를 넣으면 A9는 얼마다? 3 곱하기 2의 8승이다. 그러면은 계산을 하면 768이 나온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대표용 두 번째 문제. 그래서 우리가 다 이제 계속 일반항 형태로 바꿔서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에서 A1, A2가 4, A3 더하기 A4는 36. 자, 그러면 주어진 게 이거니까 우리가 배운 걸로 식을 정리를 해보면 A는 초항이니까 A겠고, A2는 A, R이 되겠고, 이게 얼마다? 4다. 그 다음에 A3는 A 곱하기 R의 2승 더하기 A4는 A 곱하기 R의 3승.
이게 얼마다? 36이다. 자, 그러면 가만 보면은 우리가 이 식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나? A 똑같이 묶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도 똑같은 항을 이렇게 묶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요 부분과 지금 요 부분 같으니까 이제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나눠 봅시다.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R제곱이 나오겠고 36에서 4를 나누는 거니까 얼마다? 9다. 그래서 R은 3인 걸 알아낼 수 있죠. 공비가 3이다. 자, 됐습니까? 자, 그럼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A5 더하기 A6이니까 A5는 A 곱하기 R의 4승, 그 다음에 A6은 A 곱하기 R의 5승.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똑같은 형태로 여기 부분으로 뽑아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A의 R의 제곱에 1 더하기 R의 그 다음에 R의 2승 이렇게 계산하면은 뭐 얘랑 똑같은 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만큼은 얼마다? 36이다. 그죠? 그리고 요거는 얼마다? 9다. 이렇게 해서 36 곱하기 9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일반항을 직접 구해서 A도 구하고 여기다가 맨 처음에 식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을 수 있죠. R 구한 거 집어 넣어서 A를 구해가지고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대표형 3번 볼게요. 1번 등비수열 2, 6, 18. 자, 2, 6, 18 계속 어떻게 됩니까? 등비수열을 했으니까 공비를 알아내야 되겠죠? 공비가 얼마다? 3이다 라는 걸 알겠죠? 계속 3이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일반항은 초항이 2고 공비가 3이고 n-1승 이렇게 되겠다 라는 거죠. 자, 그럼 1458은 얼마냐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조금 귀찮지만 뭐 인수분해를 해 줍시다. 인수분해. 그러면은 당연히 얼마로 나뉘나? 6으로 한번 나눠 봅시다. 6으로 나누면 2, 4, 3 이렇게 되겠고 3으로 나누면 81. 그래서 우리는 요 1458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 2 곱하기 3이 여기서 1개, 2개, 그리고 9, 9, 81이니까 4개. 그래서 총 6개. 자, 이렇게 연산을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n이 얼마면 된다? n이 7이면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7항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일반항을 이용해서 일일이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어려울 거 아니고. 자, 대표형 4번 볼게요. 32수 32와 54 사이에 3개의 양수를 넣어서 만든 수열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32가 초항, 이제 요렇게가 지금 이렇게가 다 등비수열이라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32에서 공비를 1번, 2번, 3번, 4번 곱하게 되면 얼마다? 54다. 됩니까? 그럼 계산을 하면 2분의 3 곱하는 거니까 27에 81이 되겠네요. R은 얼마다? R은 3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R은 3이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공비를 곱해서 X는 얼마? X는 X, Y, Z 중에 X는 2가 되겠고 Y는 6이 되겠고 Z는 18이 되겠네요. 그래서 다 더해줘라 라는 게 문제고, 자, 대표형 5번 볼게요.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의 합이 6이다. 자,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 A, B, C가 있다. 자, 그러면 등비수열을 이룬다 했으니까 이걸 대신에 우리는 이렇게 식을 써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R의 제곱을 다 더하면 얼마다? 6이다. 이렇게 하나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실수의 곱이 마이너스 64다 라는 건 요거를 다 곱하는 거죠. 다 곱하면 A 3승, R 3승이 얼마다? 마이너스 64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를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겠죠. AR은 얼마다? 마이너스 4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됩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푸나 이렇게 고민을 할 텐데, 자, 이 식과 이 식을 연립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립을 한다고 보면 A 일단은 같은 거 있으니까 묶어주시고, 자, 우리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나? A는 마이너스 R분의 4다. 그래서 슉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슉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R 이렇게 되겠고, 1 더하기 R 더하기 R의 제곱은 6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6R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R 제곱 마이너스 4R 마이너스 4는 6R이다. 싹 넘기면 4R 제곱 플러스 10R 4는 0이다. 2로 나누면 2R 제곱 더하기 5R 플러스 2는 0이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쭉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R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든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두 가지 알아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제 가장 큰 수를 물어봤으니까 AR을 우리가 알고 있죠. AR이 마이너스 4인 걸 알고 있고,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2를 곱하면 그 다음 항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얼마다? 8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마이너스 2분의 1이 공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일 가장 큰 수를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2를 공비를 하면 이제 순서대로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이 아니야 8 마이너스 4 2 이런 순서대로 수열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이 식 두 가지씩을 만들어내고 연립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자, 여섯 번째 등차 중앙과 등비 중앙. 자, 1번 세 수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 자, 그러면 숫자가 3개니까 우리가 뭐가 떠올라야 돼요? 등비 중앙이 딱 떠오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랑 뒤에 거랑 곱하면 가운데 거에 2배다. 제곱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3a 제곱 마이너스 3a는 a 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4. 그래서 연산해 주시면 2차 방정식과 연산해 주시면 구할 수가 있겠죠. 양수 a 값. 자, 두 번째, 서로 다른 세 실수는 등차 수열을 이룬다. 자, 이거는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은 등차 중앙이 되겠죠. 그래서 20 더하기 b 더하기 3은 2배, 가운데 거의 2배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자, 세 실수는 등비 수열을 이룬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등비 수열을 이루니까 등비 중앙이 되겠죠. 그래서 a 앞에 거 뒤에 거 곱하면 이제 가운데 거에 제곱.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있으니까 요거 이렇게 넘기면 2a 마이너스 얼마야? 18이고 38인가? 38이다. 그래서 조금 계산이 더럽네요. 더럽지만 이렇게 슉 집어넣어서 두 식을 연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뭐 여기가 또 똑같네요. 여기가 똑같으니까 요거를 여기다가 슉 집어넣어줘도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연립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등차 중앙식 하나 만들어냈고, 등비 수열을 이루니까 등비 중앙식 하나 만들어내서 연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곱 번째. 자, 활용 문제. 자, 활용 문제 이게 좀 이제 많이 어렵다고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열로 이루어지나 이것만 조금 잘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에 각 변의 중점을 연결하여 가운데 정삼각형을 잘라내고 남을 도원을 S1이라 해다. 자, S1. 그래서 S1에서 남은 정삼각형에서 같은 방법으로 또 자른다. 그래서 이렇게 S2 모양이 된다. 그거를 어떻게 한다? 계속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귀찮긴 하지만 그래도 계산을 하시면 돼요.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전체 일단은 넓이가 얼마일까요? 이 전체 넓이, 여기 전체 넓이는 4분의 루트 3a 제곱이니까 4분의 루트 3이 되겠죠. 근데 자, 여기서 요만큼을 날려보내죠. 그러면 전체가 4개짜리 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사라졌으니까 4분의 3배가 되겠죠. 4분의 3배 하나가 사라졌으니까 4개짜리 중에서.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거에서도 조금 생각을 좀 해봅시다. 자, 각각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게 남은 부분 중 한 부분이죠. 남은 부분 중 한 부분인데 그 남은 부분 한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S1에서 했던 방식 그대로 요 가운데 부분을 어떻게 한다? 날려보낸다라는 거죠. 날려보낸다. 그러면 이제 각각 다 어떻게 되겠어요? 각각 다 넓이가 4분의 3배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S2는 어떻게 된다? 지금 요 넓이에서 또 어떻게 된다? 또 4분의 3배를 한 넓이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S3도 4분의 3 S2에서 어떻게 한다? 4분의 3을 또 곱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이 뭘 이룬다? 등비수열을 이루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 형태를 보고 내가 이 문제가 등비수열 형태인가 다 라는 걸 조금 잡아주시는 게 좋고, 처음에는 이제 그 공비를 알아내기 어려울 때는 직접 넓이를 계산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겠죠. SN은 어떻게 된다? 4분의 루트 3에서 4분의 3이라는 공비를 몇 번 곱하면 된다? n번 곱하면 되겠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S15를 물어봤으니까 이 n에다가 15를 샥 넣어주시면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자, 이해하시겠죠? 자, 두 번째 등비수열의 합 볼게요.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도 등차 수열의 합 공식 했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그 공식 꼭 외우고 있으셔야 되고, 자, 두 번째 등비수열을 할 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등비수열의 합 하는데, 자, 식은 이렇게 됩니다. 자, 식은.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요거와 요거가 조금 나뉘는데, 요거는 뭐냐? 공비가 1이다. 공비가 1이라는 얘기는 애들 값이 다 어떻다? 값이 다 똑같다. 처음에 A로 시작했으면 그 다음도 A, 그 다음도 A. 그래서 n개의 항을 다 더하면 당연히 그 A가 n개 있으니까 n 곱하기 A가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공비가 1이 아닐 때 요 공식을 좀 외워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뭐 쉽게 생각할 수 있죠. 두 번째 거. 자, 어떤 공식이냐 조금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요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SN이라는 건 뭡니까? 첫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그래서 n-1번째 항, n번째 항까지 다 어떻게 한다? 다 더한다. 다 더한다는 의미고, 이거를 등비수열의 일반항 형태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여기서 우리가 SN을 만들어내는 공식을 어떻게 알아내냐 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이제 공비를 똑같이 곱하는 거예요. 공비를 똑같이 곱하면, 자, 먼저 번에 했던 요식에서 공비를 곱하면 얘가 공비가 곱해지니까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공비가 한번 곱해지니까 여기로 가고, 그래서 한 칸씩 밀려서 이제 얘는 여기로 가고 얘는 여기로 가고 이런 식으로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두 식을 어떻게 한다? 두 식을 뺀다.
두 식을 빼면 지금 요 부분과 요 부분이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라집니다. 빼면. 그래서 남는 건 뭐만 남는다? 요거하고 요것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남는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SN이 궁금한 거니까 요 부분을 나눠줘서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등비주얼의 합공식이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형태, 요거 둘 다 같은 식이고 그냥 분자 분모에 똑같이 마이너스 1을 곱해준 것 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등비주얼의 합공식 무조건 외워주셔야 됩니다. 외워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뭐 이제 활용이라고 해서 단리법, 복리법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문제를 통해서 결국에는 은행 이자 어떻게 계산하냐 이런 거를 얘기를 할 거고 그런 문제를 통해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자, 필수형 이제 또 풀어볼게요. 필수형 1번 보면 대표형 1번 보면 자, 제 3항이 2다. 제 6항이 4분의 1이다. 제 7항까지 합을 구하라. 첫째 항부터. 자, 그러면 S7을 구하라는 소린데 자, 우리가 공식을 떠올려 보면 초항하고 공비를 알아야 되죠. 그러면 초항하고 공비를 알 수 있게 처음에 이 두 가지를 준 거겠죠. 그래서 A3는 2다. 그 다음에 A6은 얼마다? 4분의 1이다. 자, 그럼 얘는 이제 A3에서 공비를 몇 번 곱하면 돼요? 4, 5, 6이니까 3번 곱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2면 R의 3승은 얼마다? 8분의 1이다. R은 얼마다? 2분의 1이다. 자, 그러면 거꾸로 이제 초항도 구할 수 있죠. A3는 초항 곱하기 R의 제곱이니까 A는 얼마다? A는 8이다. 자, 그러면 S7을 구해볼게요. 자, 공비는 2분의 1이고 초항은 8이니까 그러니까 초항 그리고 1-2분의 1에 n승 자, 여기 7 이렇게 들어가고 1-2분의 이렇게 해서 답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 요거가 이제 문제에서는 첫째 항, 7번째 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또 나중에 뒤에 가면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n 공식, 요 공식을 쓸 때는 요 n 자리는 뭐냐? n 자리는 항의 개수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항의 개수다 이렇게 외우십시오. n은 끝번호가 아닌 항의 개수입니다. 자, 대표형 2번 볼게요. 등비주얼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에 대하여 s3는 5고 s6는 45다. 이거 구해줘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공식을 한번 써보면 s3는 1-r분의 초항 1-r의 3승 이게 5다 라고 할 수 있고 s6은 1-r분의 a의 1-r의 6승이다. 이거는 45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풀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푸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요거를 바꿀 수가 있죠. 어떻게? 1-r의 3승 1+r의 3승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따라서 지금 요 부분이랑 요렇게랑 똑같죠. 그래서 식을 정리를 살짝 해주면 5 곱하기 1+r의 3승은 얼마다? 45다. 그래서 약분하시고 9 R은 얼마다? 2다.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집어넣어 줍니다. 다시 집어넣어주면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A의 1-8 그 다음에 1-2 계산하면 얼마지? 여기 -1이고 요거는 -7이니까 7A는 5다. A는 7분의 5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S9를 구해야 되죠. S9의 공식은 1-R분의 초항 그 다음에 1-R의 9개 9.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구했던 공비 초항 집어넣어 주시면 뭘 알 수 있다? S9를 알 수가 있겠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자, 대표형 세 번째, 수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일 때 일반항을 구하죠. 자, 이것도 등차 수열에서 한번 했었어요. 자, SN을 준다면 어떻게 하라?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 SN에서 SN-를 빼줘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SN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 SN은 3의 n승 빼기 1이고 SN-1은 3의 n-1승 빼기 1이니까 둘이 빼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AN만 남죠. 그리고 요거는 3 곱하기 3의 n-1승하고 같으니까 2 곱하기 3의 n-1승. 그래서 이렇게 이해됩니까? 자, 근데 주의할 게 있죠. 이거는 n이 2 이상일 때만 성립을 한다 라는 거. 그러니까 A1을 구하기 위해선 S1을 구해줘야 되고, 이거 계산하면 3 빼기 1이니까 2네요. 그죠? 자,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1을 넣어보면 똑같이 2가 나오네. 그죠? 똑같이 2가 나오니까 우리 이거 다시 고쳐서 1 이상일 때 성립한다 이렇게 해줘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명심할 거, SN을 줬다, 수열의 합을 줬다. 그러면 AN을 구하기 위해서,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 SN에서 SN-를 뺀다 라는 거 이렇게 항상 명심하고, 그 다음에 그 빼는 공식은 n이 얼마일 때만 성립한다, 2 이상일 때만 성립한다. A1은 어떻게 구해준다? S1에서 구해줘야 된다. 자, 대표형 네 번째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원리합계라는 문제인데, 은행에 이제 적금을 넣으면 이자를 얼마나 주냐라는 거고, 은행원이 잘 해주겠지만 이게 맞는지 틀린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자, 어떻게 하는가 조금 이해를 해봅시다. 자, 연이율 5%고 1년마다 복리로 20만원씩 준다, 넣는다, 적립한다. 10년 말까지의 원리합계를 구하라. 그러니까 원리합계는 통장의 마지막에 이제 얼마 찍혀 있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 자, 1년 초, 1년 말, 2년 초, 2년 말 이렇게 있겠고, 자, 쭉 가서 10년 초가 있겠고 10년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20만원을 딱 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년 말이 됐어요. 1년 말이 되면 이자가 이제 1년이 딱 지났으니까 이자가 한번 붙습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방식대로 쭉 가서 이제 10년 말이 딱 됐어요. 그러면 이자가 총 몇 번 붙었을까요? 총 10번 붙습니다. 이해하겠죠? 자, 2년 초 때 또 20만원을 넣어요. 그럼 같은 방법으로 쭉 돈이 이자가 붙어서 이 돈이 이전 초에 넣은 이 돈의 이자는 20 곱하기 1.05에 9번, 이자가 9번 붙겠죠. 그래서 쭉 해서 마지막에 10년 초에 20만원을 딱 넣으면 이제 내가 돈 넣을 거는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자가 몇 번 붙을까요? 한 번 붙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뭐냐? 결국에는 자, 이제 요게 지금 내 통장에 쭉 찍혀 있을 거고, 요거가 얼마냐? 요걸 구해 달라는 겁니다. 요게 얼마냐? 다 더한 게 얼마냐? 자, 그러면 이거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부터 쭉 보니까 어때요? 이걸 다 더할 건데 등비 수열 같죠? 등비 수열.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총 원리합계 S는 초항이 누구다? 초항이 바로 요거죠. 요거. 초항이 20에 1.05. 그 다음에 공비는 1.05에 몇 번? 항의 개수는 10개 빼기 1. 그 다음에 1.05 빼기 1 이렇게 해주시면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 대신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대신에 1.6을 넣고 연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1번 이해하겠죠? 자, 두 번째, 매년 말에 넣는다.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1년 말에 20만원을 넣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생각해볼게. 자, 요 날은 12월 31일인 거고, 요 날은 1월 1일입니다. 자, 돈을 1년 동안 넣어야지 이자를 한번 넣어주는 건데 지금 하루 지났죠? 그럼 이자를 줄까요? 안 줄까요? 이자를 안 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는 똑같이 20만 원이고, 자, 1월 말에서 1년 말에서 2년 말이 돼야지 이자를 한번 받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서 한 방식대로. 자, 이자가 계속 붙을 건데 이자가 몇 번 붙을까? 총 9번. 총 9번 붙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2년 말에 또 20만 원을 또 넣으면 이자가 붙을 거고, 그게 몇 번 붙을까요? 이자가 8번 붙습니다. 8번. 그래서 계속 같은 방식으로 마지막에 10년 말에 20만 원을 딱 넣으면 이제 돈 넣을 게 다 넣은 거고, 자, 그럼 딱 넣었을 때 통장에 있는 돈이 얼마냐? 라는 거죠. 얼마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총합은 초항은 20, 공비는 1.05, 항의 개수는 10개, 돈을 10번 넣었으니까. 그 다음에 1.05에 100일 해서, 자, 요렇게 초에 넣는 거와 말에 넣는 거 차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